요즘 나의 삶에서 비중 있는 우선순위는 부모님이다. 친정아버님은 워낙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조차 없지만 혼자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친정어머니는 올해 89, 시아버님은 91, 시어머님은 85이시다. 다행히 세 분 모두 건강에 큰 탈이 없으셔서 일상을 영위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건강하게 남은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싶은 생각에 새 어르신의 일상에 가능하면 많이 스며들고 싶다. 마음만 이룰 뿐 마음만큼 몸의 정성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생활을 하며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묘지였다. 우리나라에서 묘지라 함은 괴기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으슥하고 무서운 외진 곳인데 이곳의 묘지는 대로변이나 사람들 사는 주택가 한가운데 친구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죽어서도 외롭지 않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부대낄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라나. 그래서 묘지는 가족들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리는 방식에 따라 제각기의 묘비로 자유롭게 그 공간 안에 배치되어 죽은 자와 산 자를 자연스럽게 어우른다.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이전보다는 생경하지 않은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 육체 한계에 거의 다다른 부모님 세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고 산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순리이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내일처럼 와닿지 않는 것이 죽음이다. 워낙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 사실 순리로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을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긴 했다. 그래서 더더욱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보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소설가 최인호 선생의 글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타인의 방이었다. 타인의 방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립되는 인간의 내면적인 고독을 자신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각으로 쓴 단편이다. 이 작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낯선 곳에서 마주하는 나를 제3자의 관점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이 매우 신선했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가로서의 길을 일찌감치 들어선 최인호 선생의 많은 작품은 글보다 영화가 친숙하다. 대중성 짙은 순수문학 작가라는 세간의 주목과 함께 종교소설과 역사소설 등으로 자신의 글 세계를 확장하면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분의 지치지 않는 왕성한 작품 활동,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친숙하고 재미나게 글로 펼치는 재능이 늘 좋았다.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지만 그분의 글 안에서 나도 주인공 중 하나로 늘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이 어렵지 않은 분이셨다. 그런 최인호 선생이 2008년 암 선고를 받고 5년간의 투병 후 2013년 세상을 떠나셨다. 재능 있는 분들은 왜 그리 하나같이 세상을 빨리 떠나시는지. 이 책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바로 그해 마지막으로 출간한 묵상록과 연작 소설이다. 이 책이 내게 잔잔하게 와닿았던 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시대의 거장의 인간적인 두려움, 염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며 승화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의 생각은 이 몹쓸병은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산 죄 때문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체념이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든 아이들을 보고 저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라는 자신에게 몰아치는 질문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인간으로 대항할 수 없는 병은 신의 큰 뜻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들어선다. 그래도 혹시 신의 뜻이 병을 이기라는 것인지라는 한 가닥 희망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소라고 거부하며 체념한다.
그런데 거기서 말 수는 없었다. 그는 그의 신이 겪었던 육체와 마음의 괴로움을 결국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고 함께 하겠다는 영적 의지로 치료를 다시금 담대히 받기로 한다. 육체의 고통과 함께 더욱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공포와 불안이었다. 어느 날 그 역시 자신의 불안과 공포의 정체에 직시하고자 노력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길한 망상 때문에 몸 걱정과 함께 죽는 걱정으로 자신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사리분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과거, 미래,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삶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신의 뜻으로 몸 걱정, 죽는 걱정을 생각의 범주에서 비껴놓는다. 그러면서 작가로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글 쓰는 일을 죽음 직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는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힘들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선생의 죽음과 마주하는 과정들이 더욱 와닿았던 것은 원망, 체념, 공포, 염려, 그리고 감사라는 인생의 전 단계가 그의 글 쓰는 재능으로 단아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죽음을 앞두고 특히 그의 삶의 마무리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과의 만남에 대한 회고는 한 시대의 어른이셨던 두 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자기 분야의 거장이었던 최인호 선생의 인생 마감에 큰 축이었음을 알려주었다. 결론은 오늘이 축복이라는 사실이다. 죽음은 계획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내 삶의 오늘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대하자.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내 앞의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소 틀에 박힌 결론이긴 하지만 최인호 선생의 인생으로 그것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되었다. 그가 생명과도 같이 생각했던 글 쓰는 일로 많은 삶을 터치하고 영향을 미친 최인호 선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린다.